저는 그날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았고, 저는 혼자 차례 음식을 데우고, 상을 차리고 차례를 지내고 설거지까지 마쳤어요. 시계가 6시 10분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친정에 갈 시간이었어요.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현관문이 쾅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양손에 포대에 2자루를 끌고 들어오셨습니다. 빨간 고추가 가득 찬 자루였어요. 이마에는 땀이 흥건하셨습니다. 애미야 빨리 나와봐. 밭에서 금방 딴 거야. 오늘 고추장아찌 담그자. 간장만 달이면 금방이야. 저는 그 포대를 바라봤어요. 간장만 달이면 된다고 하셨지만 실상은 씻고 꼭지 다듬고 구멍 뚫고 간장 달여식히고 붓고 하루를 기다려야 하는 일이에요. 반나절이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저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아, 오늘도 이러시는구나. 짜증도 우라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주 차분하게 오늘은 정말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욕실에서 남편이 나왔어요. 수연아 오전에 빨리 하고 가면 안 돼? 잠깐만 도와드리면 어때? 저는 남편을 봤어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고추포대를 봤어요. 어머니 작은 자루 하나만 가져갈게요. 집에서 담가 먹겠습니다. 작은 자루를 집어들었어요. 딸 유나 손을 잡고 신발장으로 갔습니다. 아니 지금 가는 거야? 그 다 어떡하고. 유나 가방 챙겨. 출발할게. 시어머니가 따라 나오셨어요. 주차장에서 제 차 앞에 딱 서시더니 2팔을 쫙 벌리셨습니다. 못 가. 고추장아찌 담그고 가. 10년 전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 거예요. 죄송하다고 그러겠다고요. 그런데 그날 저는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비켜주세요. 지금 나한테 비키라고? 며느리가? 내가 10년을 어떻게 참았는데. 남편이 달려 나왔어요. 수연아 잠깐만. 민준아. 탈 거야 안 탈 거야. 3초가 흘렀습니다. 남편이 뒷좌석에 탔어요.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야 이수연, 이러면 우리 다 끝이야. 알아? 백미러에 시어머니가 보였어요. 팔을 내리지 않고 서 계셨습니다. 저는 백미러에서 눈을 떼고 앞을 봤어요. 추석 아침 햇살이 들판 위에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10년이 걸렸습니다. 이 차에 타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10년이 억울하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거든요. 모르고 당한 게 아니었어요. 알면서 참아왔습니다. 그게 오늘 끝난 거예요.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제 이름은 이수연이에요. 38살이고 남편 최민준과 결혼한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됩니다. 시어머니는 박금순 씨예요. 저는 사람 보는 눈이 나쁘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이미 파악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오늘 점심에 이리 와. 같이 먹자. 신혼 이틀째였으니까요. 저는 기꺼이 갔어요. 차려진 밥상에 반찬이 2가지였어요. 묵은 김치하고 멸치볶음. 그런데 밥을 먹다가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빈손으로 오면 안 되지. 다음엔 뭐라도 들고 와. 신혼 이틀째 시어머니 댁에 처음 밥 먹으러 온 날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이분은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구나. 대놓고 요구하지 않아요. 은근하게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들어주면 다음엔 더 큰 요구가 이어지는 구조예요. 그런데도 저는 참기로 했어요. 남편을 사랑했고이 결혼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시어머니와 싸우면 제가 나쁜 며느리가 되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알지만 모르는 척,
보이지만 못 본 척. 그렇게 흘려보내자 그 전략이 10년 동안 유지됐어요. 아주 긴글이고 아주 소진되는 전략이었습니다. 결혼 첫 추석이었어요. 저는 새벽 5시부터 혼자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르지 않은 채 옆에서 지켜보며 말씀하셨어요. 전 뒤집는 타이밍이 너무 늦어. 3개 다 탔잖아. 파를 더 넣어야지. 간이 왜 이래? 그 그릇은 왜 거기다 놔? 동선이 꼬이잖아. 거실에서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한 번도 부엌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설거지까지 다 마치고 나오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음식 솜씨는 아직 멀었지만 부지런하네. 그건 칭찬해주마. 저는 그 구조를 바로 알아챘어요. 앞에 깎아내리기를 넣고 마지막에 칭찬 한마디를 얻는 방식이에요. 칭찬받은 사람은 그 칭찬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저는 그 구조를 알면서도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결혼 6년 차 추석 전날이었습니다. 명절 음식을 거의 다 준비했을 때 시어머니가 냉장고를 열어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간장게장을 더 담아야겠는데. 마트 갔다 와. 오후 4시였습니다. 명절 전날 오후 4시에 마트는 사람이 미어터지는 시간이에요. 남편은 시아버지와 바둑을 두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 마트에 갔습니다. 주차장에서만 1시간을 기다렸어요. 재료를 사서 돌아와 게를 손질하고 간장을 다렸습니다. 다 끝난 게 자정이 넘어서였어요. 남편은 11시에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간장이 식기를 기다리면서 주방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했지만 이상하게 화가 안 났어요. 어느 순간부터 화가 나야 할 상황에서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게 10년이 저를 만든 방식이었습니다. 결혼 7년차 추석에는 시어머니의 지적을 직접 세어봤어요. 14번이었습니다. 전 두께가 너무 두꺼워. 나물 참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갔잖아. 삼국색이 너무 흐려. 이 접시 아니야. 저 접시 써야지. 저는 세면서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7년 동안 단련된 사람의 상태예요. 그날 남편이 잠깐 부엌을 들여다봤어요. 어머니 수연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가 뭘 알아? 들어가. 남편이 다시 거실로 나갔어요. 저는 계속 전을 부쳤습니다. 친척 어른들이 오시는 날엔 시어머니가 제 소개를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수연이가 음식은 좀 서툴러요. 그래도 부지런하긴 해요. 여러 사람 앞에서 먼저 깎아두면 나중에 음식 맛이 별로여도 시어머니 탓이 안 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부지런하다는 한마디로 며느리한테 상처 안 준 것처럼 포장합니다. 저는 그 구조를 알면서 그냥 국을 끓였어요. 시어머니의 방식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건 유나를 낳고 나서였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지 사흘째였습니다. 몸이 아직 회복이 안 됐고 밤마다 수유를 해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오신다고 해서 피곤한 몸으로 방을 정리하고 기다렸어요. 오시자마자 하신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어가스레인지 기름때가 끼었네. 산모가 집이 깨끗해야 아이도 건강한 거야. 저는 갓난아이를 안고 그 말을 들었어요. 직접 치워라가 아니라 아이 건강을 명분으로 거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저는 단박을 못해요. 아이 건강을 무시하는 엄마가 되는 거니까요. 설거지가 아직 안 됐네. 내가 할게.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셨어요. 남편이 들어왔을 때 시어머니가 밝게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설거지 좀 해뒀어. 산모가 힘들면 안 되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수연아 어머니께 인사해.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날 밤유나가 잠든 뒤 천장을 오래 바라봤어요. 감사해야 할까 화가 나야 할까. 둘 다였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그게 시어머니 방식의 가장 교묘한 점이에요. 분명히 불쾌한 데 따지고 들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구조입니다. 결혼 3년 차에 유나가 생겼을 때도 그랬어요. 성별 검사 결과가 딸이라고 나오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딸이야? 뭐 요즘은 딸도 좋다더라. 근데 다음엔 아들도 봐야지. 태어나지도 않은 제 딸 앞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유나 하나로 족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그 말은 하지 않았어요. 네, 어머니. 언니 수진이는 제 상황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에요. 명절이 지나고 나면 꼭 저를 불러냈습니다. 수연아, 너 다 알면서 참는 거지? 모르는 척 하는 거 맞지? 언니 나 괜찮아. 그 괜찮아가 제일 안 괜찮은 말인 거 알지? 저는 웃었어요. 수연아, 착한 것하고 참는 것하고 달라. 너는 지금 참는 거야. 알아, 언니.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때? 때가 언제야? 10년이 가도 때는 안 와. 언니 말이 맞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7년차 명절이 끝나고는 언니가 술자리를 만들었어요. 수연아, 너 오늘 명절 몇 시에 일어났어? 5시, 민준이는? 8시. 언니가 잔을 내려놓았어요. 3시간 차이야. 3시간. 그 3시간이 10년이면 얼마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억울하지도 않아? 억울하지.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제일 위험한 거야, 수연아. 그 말 입에 달고 살다 보면 진짜로 아무것도 못하게 돼. 그날은 많이 마셨습니다. 그게 무너진 건 친정어머니가 쓰러지신 날이었어요. 봄이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연아, 엄마가 쓰러지셨어. 지금 구급차로 이동 중이야.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바로 회사를 나왔어요. 택시를 타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시댁 오는 날 아니냐고 요리 선생님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어머니 제 친정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으로 가야 해요. 어머나 많이 안 좋으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럼 빨리 봐주고 와. 요리 선생님이 오늘 오시거든. 금방 되잖아. 저는 3초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 친정어머니가 쓰러지신 이 순간에 요리 선생님 밥자리를 먼저 챙기라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10년 동안 이런 말을 들어왔어요. 어머니 저 지금 병원 갑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10년 동안 처음으로 제가 먼저 끊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어요. 과호흡과 과로가 겹친 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제대로 드시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좀 쉬셔야 합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 오래 앉아 있었어요. 명절마다 친정에 오면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어머니 얼굴을 생각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제 얼굴을 보시던 그 눈빛이요. 저는 그 눈빛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나 괜찮아요 하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댁에서 기다려서요 라는 말과 함께요. 어머니는 그 모든 걸 아시면서도 한 번도 붙잡지 않으셨어요. 저는 복도에서 울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전화했어요. 어머니가 요리 선생님 오셨는데 많이 당황하셨다는 얘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민준아, 우리 엄마 지금 병원에 있어. 그건 알아. 근데 그 뒤로 할 말이 뭐가 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2번째였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알면서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 참는 건 미덕이 아니에요. 저만 닿는 일이에요. 친정어머니가 퇴원하고 2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이번 주말에 와서 김치 좀 도와줘.
가을 김치 담글 때가 됐어. 예전에 저였다면 바로 네, 갈게요. 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친정어머니가 아직 회복 중이셔서요. 그래도 김치는 때가 있는 건데. 다음 주도 좀 어렵고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아니 도대체 뭐가 이렇게 바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찾아뵐게요, 어머니.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느꼈어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낯선 감각이었습니다. 내가 방금 내 시간을 지켰구나 하는 감각이요. 저녁에 남편이 들어오면서 말했어요. 수연아 어머니한테 전화 왔더라. 김치 못 간다고 했어? 어머니가 좀 서운하신 것 같던데. 잠깐만 가서 도와드리면 안 돼? 저는 밥상 위에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민준아, 나 안 가겠다고 한 거야. 이유는 하나에 가기 싫어서. 그래도 이유가. 이유는 그게 다야. 남편이 말을 잇지 않았어요. 저도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밥상이 조용했어요. 그런데 그 조용함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제 자신으로 앉아있는 느낌이었어요. 추석이 한 달쯤 남은 여름 끝 무렵이었어요. 형님이 추석에 딸아이를 데리고 유럽 여행을 간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어린 손주 민성이를 혼자 봐야 한다는 얘기였어요. 그날 이후 보름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이번 추석에 친정 가는 거 좀 뒤로 미뤄라. 민성이를 나랑 같이 봐야 할 것 같아.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추석 당일에 친정에 가는 걸 결혼하고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올해도 갈 거예요. 나 혼자 어떡하라는 거야. 어머니 힘드신 건 알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고 참 못됐어. 진짜 꽁꽁이 같은 이라고. 전화가 끊겼어요. 예전이라면 바로 다시 전화를 드렸을 거예요. 어머니 제가 너무 했죠. 그런데 이번에 내려놓은 전화기를 다시 들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말을 꺼냈어요. 수연아 어머니가 많이 서운하신 것 같던데. 민성이 좀 봐주면 안 되겠어? 민준아. 형님이 여행 가시는 게 내 잘못이야? 그야 그렇지. 근데 어머니 혼자 7살짜리를 어떻게 봐. 처음부터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지. 그게 왜 내 문제가 되는 거야? 수연아 우리 식구잖아. 좀 맞춰줄 수 없어? 우리 식구. 저도 10년 동안 그 식구의 일원이었는데 왜 내 친정은 우리 식구에 안 들어가는 걸까요? 저는 그 질문을 삼키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꺼냈어요. 민준아, 내 친정은 우리 식구 아니야? 남편이 말을 못했어요. 10년 동안 나는 명절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어. 너는 몇 시에 일어났어? 수연아. 나 친정 갈 거야. 저는 그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추석 전날 시댁에서 하루 묵었습니다. 저녁에 음식을 준비하면서 시어머니가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음식물 쓰레기통 가득 찼다. 내다 버려. 내 어머니. 국간이 싱겁잖아. 좀 맞춰봐. 전에 기름이 너무 많아. 바삭하게 붙여야지. 저는 이제 그 말들을 세지 않았어요. 세는 단계도 지났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내가 나오고 손은 하던 일을 계속했어요. 밤에 유나를 재우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거의 보름달이었어요. 남편이 다가왔어요. 수연아 피곤하지? 내일 차례 끝나면 빨리 가자. 어머니께는 내가 말해둘게. 그 말을 전화 받았을 때 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누웠어요. 내일이면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설거지까지 다 마쳤을 때 6시 10분이었어요. 가방을 들었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고추포대 2자루와 함께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저는 그 포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생각했어요. 10년 동안 알면서도 당해줬는데
오늘은 달라야지. 어머니 작은 자루만 가져갈게요. 유나 손을 잡고 신발장으로 갔어요. 주차장에서 시어머니가 차 앞을 막아서셨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요. 못 가. 고추장아찌 담그고 가. 어머니 비켜주세요. 지금 나한테 비키라고? 며느리가. 민준아. 탈 거야, 안 탈 거야. 3초가 흘렀어요. 남편이 뒷좌석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차가 시댁골목을 벗어났습니다. 유나는 뒷좌석에서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앞좌석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수연아 어머니가 많이 서운하실 것 같은데.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황금빛 들판이 흘러갔어요. 민준아. 나는 10년 동안 추석 당일에 친정 갔어. 한 번도 안 빠졌어. 그건 알지? 근데 오늘은 좀... 오늘이 뭐가 특수해. 형님이 여행 가신 게 내 잘못이야? 수연아 그래도 우리 식구잖아. 그래. 당신 식구. 그러니까 당신이 거기 남아있어야 하는 거잖아. 그 뒤로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엄마 외할머니 집 다 왔어? 은거에 다 왔어. 유나 목소리만 밝았습니다. 친정 현관에 들어서니 친정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 얼굴을 보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다 아시는 것 같았어요. 들어와. 밥 해뒀어. 안방에서 친정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왔냐? 응아버지. 저는 부엌에 들어가 친정어머니 옆에 섰어요. 고추자루를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오늘 아침에 밭에서 따오셨어. 장아찌 담그자고 하셨는데 내가 그냥 들고 왔어. 추석 당일 아침에? 친정어머니가 잠시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더니 제 손에서 자루를 받아 드셨습니다. 잘 가져왔어.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점심 먹고 나서 언니가 왔어요. 얘 이거 다 장아찌 담가? 양이 진짜 많다. 셋이 나눠가지고 가. 어차피 많으니까. 좋지. 대신 나는 시어머니 생각날 때마다 먹겠다. 저도 웃음이 났어요. 친정어머니가 고추를 다듬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참는 게 다 미덕이 아니야. 그렇다고 싸우는 게 답도 아니고. 말을 해야 해. 안에서 혼자 삭히면 너만 닿는 거야. 오후 내내 셋이서 씻고 다듬고 초간장을 달였어요. 반나절이 넘었는데 별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웃으면서 했으니까요. 친정아버지가 부엌을 들여다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고생한다. 그 말 한마디가 오늘 들은 말 중에 가장 짧고 가장 컸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수연아, 오늘 미안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아직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예전과 달리 그 말이 나왔다는 건 알았어요. 추석이 지나고 2주가 흘렀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손잡이를 쥔 채 서 있었어요. 민준아 수연이가 추석날 그냥 가버린 건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 고추장아찌 하나 못 담가주고 가는 며느리가 어딨어. 어머니 수연이도 친정 가야 하잖아요. 친정은 다음에 가면 되지. 명절에는 시댁이 먼저야.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날 수연이한테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 수연이가 결혼하고 10년 동안 명절마다 혼자 다 했어요. 저도 한 번도 도운 적이 없었어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는데 둘 다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너 지금 엄마한테 뭐라는 거야? 뭐라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연이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서요. 힘들어? 내가 뭘 그렇게 시켰다고. 어머니 저도 그 자리에 다 있었어요. 다 봤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언제 왔어? 방금요. 저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보셨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네, 어머니. 그것으로 그날은 끝났습니다. 유나가 잠든 뒤 저는 남편과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수연아, 그날 차 안에서 어머니 편 든 거. 미안했어. 그때만이 아니야. 알아. 명절마다 나 혼자 부엌에 있었어. 넌 한 번도 들어온 적 없잖아. 맞아. 그것도 내가 잘못한 거야. 저는 그 말이 새로웠어요. 잘못했다는 인정을 이 사람한테서 들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민준아, 나 이 집에서 많이 외로웠어. 네가 내 편이 아니었거든. 그게 제일 잘못한 거야, 나.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는 내가 먼저 나설게. 명절 때 부엌도 같이 하고 어머니한테 할 말도 내가 할게.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줄게. 저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한 번 더. 이번엔 다를 것 같았어요. 그 뒤로 반격이라고 하기엔 소박하지만 저한테는 큰 장면들이 이어졌어요. 시어머니 생신자리였습니다. 가족이 식당에서 모였어요. 음식이 나오고 생신 케이크를 자르고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국물을 드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이 집 도가니탕이 좀 짜지 않아? 우리 집 국물이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예전이라면 이렇게 말했겠죠. 어머니 솜씨를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그날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맛있는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가 잠깐 저를 보셨어요. 그래? 그럼 됐네. 그리고 국물을 드셨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한 번도 반대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제 의견을 말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엔 제사 날짜 전화도 달라졌어요. 수연아, 다음 달에 제사가 있어. 그때 와. 어머니 날짜가 언제예요? 음력으로 다음 달 초사흘이야.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확인해보고? 뭘 확인해봐. 제 일정이요, 어머니. 확인하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알겠어. 10년 동안 저는 항상 바로 네 갈게요 였어요. 그날 처음으로 제 일정을 먼저 확인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남편이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명절 일정은 저하고 수연이가 같이 정할게요. 시댁 가는 날도 친정 가는 날도 둘 다 중요하니까요. 당연히 시댁이 먼저지. 어머니 수연이 부모님도 저한테는 똑같이 가족이에요. 그리고 명절 집안일은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너 많이 변했다. 좀 늦었죠. 죄송합니다, 어머니.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전화 한 통 20년 동안 누군가 먼저 해줬으면 했던 것이었어요. 그다음 명절부터 남편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해서 그릇을 깨기도 했어요. 수연아, 이거 어디다 놔? 싱크대에 올려놔. 이렇게? 그거면 돼. 작은 것들이었지만 작지 않았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지적을 시작하시려는데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둘이 하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시어머니가 잠깐 멈추셨어요. 그리고 거실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남편과 눈이 마주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10년 만에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꼭 2달 만에 고추장아찌가 익었어요. 색이 곱고 향이 알싸했습니다. 시어머니 밭에서 난 고추였고 친정 식구들과 함께 담근 거였어요. 저는 한 종지를 예쁘게 담아서 작은 봉지에 넣었습니다. 민준아 어머니 댁에 가자. 오늘 갑자기? 장아찌 드리러. 시어머니 댁에 들어서면서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그날 가져온 고추로 담근 거예요. 잘 됐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봉지를 받으셨어요. 한참 말이 없으셨습니다. 잘 됐으면 다행이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사과를 받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심은 고추였지만 제가 들고 나왔고 친정 식구들이랑 함께 담갔고 2달을 기다려 익혔어요. 그게 10년 동안 제가 이 집에서 해온 일의 모습과 꽤 닮아 있었습니다. 언니가 지난번 전화해서 물었어요. 야, 요즘은 어때? 그냥 그래. 그냥 그래가 전에 괜찮아 보다는 낫다. 맞는 말이에요. 괜찮아는 괜찮지 않을 때 쓰던 말이었거든요. 그냥 그래는 진짜로 그냥 그렇다는 뜻이에요.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그 방식이 무엇인지 모르고 당한 게 아니었어요. 알면서 참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알면서 말하는 사람이 됐어요. 크고 거창한 변화가 아니에요. 그냥 내 목소리를 조금 되찾은 거예요. 그게 10년 만에 제가 찾은 것입니다.